이 카드 나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사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저 게임들을 다 잘하실까요? 한국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PC방이라고. 아, PC방.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저는 발등에다가 린 거 맞아요. 발 되게 아픈데 맞으셔도 되겠냐고. 피아노 하나당 뭐 얼마나 걸리시는 겁니까? 최저 1시간 반에서 20시간 내지 30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20시간이요? 네, 잠시 후 설명을 드리면 이 타로 카드는 처음에 질문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궁금하신 거 처음에 한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타로 카드를 펼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데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아, 질문이 자세할수록. 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프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가 잘 될까라든가 뭐 제가 그럼 이 뭐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라든가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 이거 유지 퀴즈 언더 블록이 앞으로 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물론. 시청률이 좀 더 상승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들어드리. 아, 이거 한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날벌레도 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아니. 선생님 말씀은 예. 잘 되게끔 이걸 딱 뽑아서 아, 그렇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봐가지고 잘 될 겁니다라고 하면 지금 하신 대로 쭉 하시면 되고 그렇죠. 안 좋게 나오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시작할까요? 예. 네. 혹시 이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좋은 거 뽑게 하는 거 아니시죠? 그럼 저는 마수사겠죠. 저는 그리고 타로 그 상담사입니다. 가끔 가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시고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주세요. 그대로 좀 얘기해. 저는 얼굴 생긴 대로 직설적이게 네, 좋아요. 살짝 이렇게 웃으시는 김성주 형 느낌 약간 있네. 약간 웃을 때 김성주 씨 느낌. 예, 맞죠. 네. 있어요. 웃을 때도 왜 성주 김성주 씨. 형입니다. 지금 교감원이 주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있네. 자, 시작하죠. 네. 자,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했나요? 네. 작년 여름이시면 이제 한 1년 차 돼 가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거고. 자, 현재 기준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좀 애매한데. 또... 몇 점? 7점? 7.8? 한 8점 정도? 7.8에서 네. 8점 정도. 네. 9.5 이상이면 되나요? 근데 네. 저희가 타로를 보러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아니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야. 난 시청률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걸 10을 봤을 때. 그러지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시냐? 저희는 지금 한 지금 2점 몇 정도. 나오고 있어요. 2점 몇? 네, 이것도 이제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업계 상황을 잘 모르시죠? 2점 몇이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3? 뭐 크게는 한 4 정도 가면 대박이죠. 이건 초대박이지. 그쵸, 5 가면 뭐 난리 나는. 이건 초대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럼 두 분 간에 합도 보면 되겠네요. 저는 뭐 괜찮죠. 뭐, 근데 이게 예능인가요? 아니면 시사 고향 쪽은? 죄송한데 저희에 대한 정보가 없으세요? 허기 형 갑자기 왔으니까 저희를 다 아시더라고 생각하면 안 지금 되죠. 이게 교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감이 필요합니다. 타로는. 이게 교감이 그럼요. 말 주고받는 게 교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능이죠? 예능이에요. 예능이에요.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시죠? 정확히 딱 10살 차이 납니다. 딱 10살 차인가요? 네. 보죠. 자, 우리 조세호님은 유재석님을 떠올리면서 3장 뽑으시고 제가요? 그리고 유재석님은 조세호님을 떠올리면서 3장 뽑으시고 각각 3장씩 뽑으세요. 넣었다 빼도 되고 순서도 괜찮습니다. 네. 느낌 이게 이 느낌이 있어서. 네,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 끝에서 한번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하나 있네. 네. 자, 보도록 하죠. 두 사람 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뭐 이상한 거. 이거 되게 이상하네요. 딱 보기 또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죠? 예. 자, 이 데빌 카드라는 건 뭐냐면 이따 우리 제가 윤우님이라고 했다. 유재석 씨라고. 유재석 재석 씨? 예. 네. 어쨌든 유재석 씨가 뽑은 카드 중에 데빌 카드 나왔는데 이 뭐예요? 카드가 현실로 가게 되면 뭐냐? 나태입니다. 나태. 욕심 좀 내셔야 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활동적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해드리면 요령을 피우고 있다. 내가요? 네. 본인 경력이 있으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활동적이게 활발성을 보여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궁합되는 카드 이게 이제 조선님이 뽑으신 건데 네. 이 가제 카드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외강 내유예요. 외유 내강의 반대죠. 또 요 카드 뭡니까? 이 카드는 벼가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안 숙이는 카드예요. 아까 지만 외강 내유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세 보여야 되는
멋을 좀 내신다거나 뭐 아니면 좀 아는 척을 좀 하신다거나 네 이거라는 건데 근데 이거 정확하게 또 보자. 아니 자기야. 그래서도 하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억눌러 줄 거니까 정말 좀 들어가지 않아. 이거 진짜 야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합을 볼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이 보름달이라는 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치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2.2에서 그래 뭐 4, 5 대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열어두고, 야 네. 이거 오, 야 괜찮네. 그래서 시간도 되게 필요한 건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계절적으로 언제부터 괜찮으실 거냐라고 치면 당장 다음 달부터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는 우리가 만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6, 7, 8월이 저희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야. 그때까지 이걸 고치신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혀가 조금 좀 겸손해야 되고 고개를 좀 숙여야 되고. 고개 좀 숙여. 지금 숙인다고 숙이는데 뭐 어디까지 자기야 숙여야 더 숙여요. 아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저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혼을 불사르시라. 혼을 불살라. 아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혼을 불살러라. 알겠습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니까. 자 일단 저희들이 이제 네네네, 프로그램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개인 거 한 번씩. 예, 한번 그러죠, 그죠. 개인 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더 보죠. 그거는. 네. 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또 주제를 정해 주셔야 돼요. 이 연애에 관한 연애운. 저희들이 보는 건 오늘 시점에서 가장 빨리 오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네,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자, 그럼 정확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저 82년생입니다. 38입니다. 82년생 30대 후반이시고 네. 현재는 소속돼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돼 있으신 거고. 자,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연애해본 기억 언젠가요? 마지막 열애. 마지막 연애해본 기억. 어. 내가 인정하는 연애. 자기 아니 그거 예. 아니 뭐 이거 개인 프로 하신. 그래, 뭐, 네. 진짜요? 네. 본인이 인정하는 연예인. 네네네네. 네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상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이상형. 자, 이상형을 떠올리면서 또 세 장을 뽑으실 거예요. 네. 이거 궁금한 요즘 제일 사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사실은. 됐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뭐 나왔다. 좋은 거 같은데? 그래, 일맥상통하게 아까 전에도 킹 카드 나왔는데 여기서 킹 카드가 두 장 나왔죠. 네. 지금 이 카드 가진 뜻은 뭐냐면 아까는 좀 일맥상통한 건데 도끼병에 걸면 안 돼요. 야, 나 맘만 먹으면. 야, 나도 나 아는 여자 많아. 이게 안 되고 오늘 자기야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좀 혀가 익었는데 고개를 안 숙이고 병 지금 자기야 도끼병 있어? 없는데? 없어요. 물론 뭐 있다고 하기에는 또 대놓고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나 건 진짜 대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드는 여자 운이 좋으냐라고 치면 여자 운은 좋다 이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지만 또 말하지만 겸손이다. 자기야 왜 그러냐면 겸손해. 왜 이렇게 저 도끼병을 혼자만. 네네네. 맞아요. 네, 선생님.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저는 이제 괜찮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제가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그러면 물어보시면 더 볼 수도 있죠.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어떤 길? 자, 그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고, 예, 방송을 제가 몇 년이나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잘 가야 될 것인가. 자, 총 데뷔한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제 9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와, 지금 28년이에요. 28년. 깜짝 놀랐습니다. 8년 정도. 횟수를 세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대개선은 몇째세요? 집에서? 제가 첫째입니다. 장남이시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제 10년 됐죠. 보죠, 그래. 유재석이 유재석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또 세 장을 뽑습니다. 제가 저를 떠올려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 네, 뽑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쭉 갈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인지. 이거 야한 거 나왔다. 이거 아까 진짜. 물론 이거 야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담하고 입을 그림하는 네네. 거라. 네, 이거 태초 또 인간이라.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네, 이 카드 나왔죠. 만든 이 카드는 인맥을 뜻해요, 인맥. 대신 인맥 중에 알맹이가 있는, 에키스가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나온 거예요. 내 진로에 관련된 내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타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 나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사업이에요.
아, 4억. 지석진 씨가 저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기농 빵집 하자고. 유기농 빵집. 예, 제가 유기농하고 어울린다고. 예. 아이템은 괜찮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석 씨는 안 된다. 왜 그러면 그걸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명예오는 가져기 때문에 굳이 더 가게 되면 그래, 과유불급 될지도 모른다. 야, 근데 너무 잘 맞는다 나랑. 그리고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유석 씨가 물어본 답변 카드예요.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예. 라고 치면 행복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행복에 가는 길이 맞다는 얘기고 그 행복 중에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일단 첫 번째 가정, 내 울타리, 내 배우자고요. 그럼 여기 그 안 나오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나경원 씨. 예. 네. 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제가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기운의 조화를 보게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집에 보호막이 돼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보호막 밖은 우리 유재석 씨가 담당했지만 보호막 안은 이 이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카드가 가진 뜻 자체가 화합, 조합이에요. 그분 기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분 배우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치면 그중에 한 20%에서 20% 정도는 그래도 그래 배우자 덕이 아닌가.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합을 그 보는 이상이죠.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거 가지고 합을 만들어내서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100% 주는 건데 베푸는 게 뭐냐? 솔직히 표현해드리면 그래 주도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도권. 그런 그래도 이게 것들을 좀 더. 좋은데요. 왜냐면 근데 그쵸. 이게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또 된 데는 우리 나경원 씨의 도움이 없다면은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야,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힘든 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는 아니겠죠. 이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시간 그래. 제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까라고 쳤을 때 네, 맞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긴 거 말씀드리면 20년. 아직까지 20년 이상은 지금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운대는 남아 있고. 아직 20년이요? 네, 20년. 아, 좋은 일이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해야 된다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지금 이 인기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 오늘 뭐 한턱 쏘셔야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죄송한데 예. 여기 아는 형 아니에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그럼 혹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퀴즈를 내드렸을 때 네. 맞출 수 있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답변 나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퀴즈를 드렸을 때 맞출 수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춰서 하면 100만 원을 드리거든요. 예. 네. 한번 본인 걸 한번. 우리가 맞어. 이따 잠시 후에. 야, 그럼 문제를. 현금이란 얘기죠. 예. 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사진을 뽑으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한 장만 뽑으시면 네, 돼요. 저는 하나만 보면 아, OX니까. 네. 내가 오늘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풀었을 경우에 이제 100만 원이죠. 완전히 뭐야? 그럼 봐도 됩니까? 뭐가 나왔어요? 야, 악마 카드. 야, 악마 카드. 야, 악마가 칼 들고 있어. 야, 이거 데스. 이거 데스 카드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죠. 문제를 내도 맞출 수가 없다. 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드려볼까요? 자, 유퀴즈? 예스. 예스.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야, 신기하네요.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키워드를. 부엉이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엉이. 타로 상으로는 못 푼다. 네네. 그런 거죠?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부엉이가 울면 조선시대 태종은 흉조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부엉이와 더불어 이것 또한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조선 13대 왕인 명종은 이것이 출현했을 때 빨리 보고하지 않은 관리에게 벌을 주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것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추면 안 되잖아요. 아, 맞춰도 되죠. 맞춰도 돼요. 그럼 제 타로가 아, 이거 지금 딜레마시구나. 아, 내가 맞추면 내 타로가 틀린 게 되고 네네네. 내가 못 맞추면 타로는 맞으나 네네. 100만 원을 놓치게 되고 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뭐 떠오르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떠오르는 새는 있거든요. 예. 자, 까마귀. 까마귀. 그러면 앞에. 자, 네. 자, 정답 까마귀. 사실 흉주하면은 까마귀. 그죠.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예. 자, 정답은요. 김성주 사장님.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 까마귀. 무지개입니다. 잘 맞추신 게 아니야. 역시. 나 무슨 말인데? 타로 너무 잘 보신다. 여기 잘 보네요. 데스 카드. 근데 이게 데스 카드가
아까 다 뽑으시자마자 자기 이제 그만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이런 거에 데스카가 나와서 더 오, 그죠? 그렇죠. 더큰 거에 데스카 나왔다면 피똥 쌌을 텐데. 피똥 쌌을 야, 너 피똥 쌌다. 야, 까마귀인 줄 그 알았는데. 대신 저기 저 문제 푼 거 화면은 좀 안 나갔으면? 네, 안 나왔어요. 왜요? 제 이미지가 있고. 아 그래도 아니, 타로를 맞추시면 맞추게 됐잖아요. 이게 타로가 맞췄잖아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는 걸로. 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좋은 게 좋은 게 나올지 안 안 좋은 게 나올까요? 나올지. 볼 수 있나요? 저기 자기백이라고 네네네. 이 안에 뭐 TV, 휴대폰, 태블릿 PC, 무선 청소기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있고. 우리 조금 전에 한 네. 사장님께서 노트북 네. 뽑아가셨어요. 저한테 또 이런 기회 주시는 예, 거죠. 한번 뽑아보시죠. 뽑아보시죠. 정장한 사장님은 자기 백에서 캡슐을 하나 뽑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물건이 나올까요? TV가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뭘 받고 싶으세요? 무선 청소기 뭐 TV요. TV. TV가.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거 보는 것보다 이게 제일 재밌네요. 아니 타로를 보신 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자 이번에도 하나만. 선물 또 데스 나오면 안 되는데. 뭐야? 됐다. 좋은 거. 컵이다 컵. 네. 뭐야 이거? 이거 뭡니까? 비둘기하고 뭐 이렇게. 이 컵 에이스는 컵은 사람 마음을 타는 건데 제가 이 선물 받으면 이래가지고 되게 행복감을 느끼다. 자, 내가 행복한 선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기님. 예. 네네네네. 자기 백에서. 야 선생님. 진짜? 야 지금 이제 이거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타로 보시는 분들도 안절부절 하시는구나.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자 우리 김성준 사장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거가 뭐가 됐든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행복해야죠. 5글자입니다. 무선 청소기네요. 자 근데 제가- 타로 결과로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든 행복해 하셔야 돼요. 자 오징어 굿이요. 저희 집 가족이 오징어 되게 좋아해요. One of the World Finals is going to SK Telecom T1.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 Let's welcome to the stage SK Telecom T1. 페이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희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민망했겠어요. 전 두 분 가위바위보 한 줄 알았어요. 예. 네, 저 드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 드렸어요. 고닥에. 롤드컵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롤드컵에 저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원치 않게 빠르게. 이게 좀 네. 보통 집에서 쉴 때 뭐예요? 쉴 때 게임하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쉴 때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쉴 때 게임은 하죠. 네, 근데 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게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인싸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네, 어몽어스라고 그 마피아 게임. 그거 요즘-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뭐야 시작부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같이 오고. 이걸 지금. 상혁이는 롤하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거 잘 못해요?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팬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술자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까? 저 만두라든가 마셔버려가지고. 뭐 요즘 만두 누가 해요? 만두, 도세. 만두. 딸기 몰라요? 딸기 뭐 있더라고요. 뭐 많더라고. 저도 잘 못해서 네. 만취를 하긴 저도 잘 합니다만. 못해요. 저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뭐 탕수육 이런 게임 있잖아요. 알아요? 그 언제적 게임인데 지금 그 프로게이머라고 지금. 이거 참 혹시나 해서. 진짜. 예. 네. 제 주변 분 중에는 예전에 김희철 씨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형도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러더라고.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PC를 일단 사고 마이크를 또 일단 뭐뭐 사야 됩니까?
PC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만 있어요. 아. 그럼 페이커 씨한테 얘기하면 좀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추천을 좀. 좀 그만해, 조셉 좀. 아 영상 아는 사람 있을 거 아이고, 아니에요? 왜 자꾸. 없어요? 친한 분 아니, 없으세요? 지금 영상에? 이게 우리가 프로게이머 분들에 대한 이게 편견이에요. 아, 편견이에요? 그죠? 아, 맞아요. 이런 편견 있죠? 약간 편견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하고 또 광고를 찍으셔가지고. 너 플렉스가 뭔지 알아? 아니? 와우. 페이커 연기 늘었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네. 페이커 선수 별명이 불사대마왕 빗상혁, 예,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네. 이 중에는 어떤 별명이 좀 가장 본인은 좀 마음에 듭니까? 우리혁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형. 네, 우리혁. 왜 그게 좀 제일? 좀 뭔가 친근하지 않아요? 전 불사대왕 이런 게 좀. 아,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록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롤게임의 세계 최고 팀을 가려내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 3회 우승. 네, 그리고 국내 리그 9회 우승. 국제전을 통상 127승 하셨고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최고의 선수. 예. 이게 롤 월드 챔피언십이 총 지금까지 9번 열렸거든요. 아, 거기서 세 번. 그 중에 3번을 우승. 그중에 3번을 우승했는데 지금 다른 팀에서 2번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없어요. 네, 근데 야. 제가 3번 우승을 제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해서 아, 해야죠. 네. 내 입으로 해야 돼요, 요즘은. 네, 국내에서는 9번 우승했다는 게 예. 되게 또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야, 1년에 2번 열리는 데에서 9번을 우승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저 게임들을 다 잘하실까요? 한국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PC방이라고. 아, PC방 맞아. 진짜. 네, 거기서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네. 페이커 선수가 그 세운 이 기록을 당분간 깰 선수가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좀 많이 했어요, 우승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나오 좀 당분간은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 얼마 있다 나올까요? 한 10년 뒤면은 그래도 나올 아, 10년 것 뒤쯤. 같아요. 네. 연봉과 상금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연봉이 지금 50억 맞아요? 아,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서는 그냥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탑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게 50억이 연봉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가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그 어떤 한 곳에서 팀에 와주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지금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하면 아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진짜 막 100억 넘는 선수도 있고 연봉이요. 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이정용만 좀 100억이 넘고 페이커 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락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 시즌이 끝나면은 네, 많이 왔었는데 네, 근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남는 걸 선택했어요. 뭐 좀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도 되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계시는 곳에서 뛰면은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올 초에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 아 네네 그쵸. 아, 그럼 이게 또 연봉이 또 오른 겁니까?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아 저희 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거기 썼어요 거기 사인. 아, 네.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미소가 밝은 거 보니까 좋은 뭐 하여튼 뭐 그냥 그 정도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있다잖아요. 아, 네. 계약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 잘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좀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거의 돈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쓰고 싶은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왜 뭐 각자 취미 생활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패션에 좀 관심 있으면 뭐 네. 패션 저는 패션에는 전혀 돈을 안 써가지고 아니던데 보니까 그 저기 GD 그 스페셜 에디션 그거 아 그거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 신발 이거 신발끈에 제가 김치 국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아이 친한 게 네. 아니고. 아 그래서 이게 저 팬 맞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김치국물 에디션이라고 네 맞아요. 그죠 맞죠? 김치찌개 에디션. 아 김치찌개 에디션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큰 돈을 써본 건 언제예요? 집 샀을 때? 아, 집 샀을 때. 지금 진짜 큰 돈 써야지. 페이커가 그 게임에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나마 독서한다든지 좀 저는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있는 걸 좀 좋아해요. 만약에 내가 페이커라면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페이커인데 하면서 어딜 페이커인가? 어딜 자기야 어딜 다녀? 어딜 다녀?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페이커입니다. 그랬으면 우승 이렇게 많이 못해. 안 했겠죠. 이게 야 오롯이 그냥 나에 집중하고 게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우승을 많이 하는 거야. 예전에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이 보통 선수들은 농구 딱 끝나면 네. 놀러 가잖아요. 마이클 조단만 혼자 숙소로 들어간다. 아. 자기를 이길 상대가 없으니까 허구의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상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페이커 씨도 그 약간 다큐멘터리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나도 봤는데. 아 그거를 왜 제가 마치 처음부터 유일하게 본인이 끝까지- 조사한 것처럼 얘기. 찍지 말아주세요. 예. 뭐 나이도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근데 프로게이머 중에는 좀 고참에 속하는 겁니까? 저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10% 정도. 왜? 아니 그러면 사실 보통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사실 나이보다는 네. 그런 기량 같은 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거의 10대에서 20대가 많은 이유가 그때가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때잖아요. 네. 팀넷 그 최연장자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야 25인데 최연장자입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최연소는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18살인가? 팀원들이 약간 페이커 선수의 그 아재 개그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요즘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뭐 어떤 아니래그를 아 우리 그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주변에서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빈축을 샀던 아재 개그가 뭡니까?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막 이런 거. 저거 좋은데? 괜찮은데? 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잠깐 내가 네, 제 겁니다. 본인 거예요?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는 이거는 괜찮은데? 바이바이 두바이 그거는 이제 박성광 씨가 바이바이 두바이는 거. 바이바이 두바이야 예. 얌마 미얀마 뭐 이런 거 이제 박성광 씨가 좀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가지가지 가지가지 하는 거 나뭇가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하루에 보통 이게 시즌이면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십니까? 이게 훈련이나 이런 거를. 거의 10시간에서 선수마다 달라요. 14시간? 12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해서. 새벽 4시까지. 3시, 4시까지. 그 연습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계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도 하고 좀 뭐 전략 회의도 좀 하고. 네네 전략 회의 그런 것도 하고. 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네. 막 이게 좀 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진짜 너무 좋겠다. 야 그리고 돈 벌고 상금 타고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네,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도 이런 힘들지. 아니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게임하다가 쉬고 싶을 때 근데 그럼요. 힘들 때도 있죠.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좀 많은 팬들이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또 이게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진짜 8년차 프로게이머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 이유가 게임 하다 보면 좀 가끔씩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걸 일로 하고 있지.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취향이 맞아서 오래 하고 있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고충이 좀 있죠. 어떤 고충이 좀 있습니까? 1년 365일 내내 남들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가.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게 좀 이 부분이네요. 결국 스포츠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못 하고 그 생각을 못 했네. 네, 게임 자체도 되게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진짜 몸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앉아 있으면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도 솔직히 재밌습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다가 미친다 막 이럴 때는 언제예요? 제가 잘했을 때. 네, 저는 게임이 진짜 지면은 재미없고 이기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똑같구나. 진짜. 예, 맞아. 우리도 제가 그렇잖아요. 예. 웃기면 너무 좋고 웃기면 너무 기분 좋고. 못 웃기면 예. 힘들어요. 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 웃음을 주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이 직업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시네. 그럼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좀 그 행복한 순간은 언제가 좀 나에게 저는 우승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우승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면에서 궁극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솔직하네.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네, 이거는 너무 또 멋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내 맞아요. 스스로의 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 이게 매번 명경기를 이제 보여주지만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자면 어떤 경기일까요? 저는 13년도가 제가 처음 데뷔한 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결승전에 올라가서 했을 때가 가장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 딱 해서 그때 우승했을 경기가- 때. 예. 그때 저희가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1, 2경기 때 그 잠실에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3경기가 되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장 쪽에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주에는 다 비가 오는데 팀원들이랑 감독님이랑 경기 끝나고 다들 막 세레모니 하는데 감독님 혼자 울고 계시고 아 진짜. 네,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승할 때도 눈물이 좀 안 났다 얘기했는데 2017년에 롤드컵 결승전 패배 후에 네. 눈물이 좀 예.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삼성 갤럭시 팀.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 후 눈물을 보이는 한 선수.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부담감에 좀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좀 힘든 적은 있었는데 아 뭐예요? 제가 18년도 때가 되게 성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시기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때 상담도 많이 받으면서 네, 스포츠 심리학 하시는 박사님한테 꼭 그런 걸 좀 받고 나서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하죠? 뭐 사실 익숙하긴 한데 최근에는 최근에 너무 결승전을 못 와가지고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예. 네. 이 안에 또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그 고민의 시간과 번뇌의 시간이 또 있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유퀴즈 섭외를 받고 네. 본인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님 좀 뵙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많이 저도 보고 한번 싶어요. 페이커님을 한번 좀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황제끼리 만났네요. 저는 좀 빠져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진짜. 어때서요? 이렇게 서로 보니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만나는 뭐 분. 있으세요? 되게 오랫동안 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면 이거는 분명 일이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일이고. 여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여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한 7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30%는 내가 해야 하는 일. 또 30%에 그 책임감이 또 그렇죠, 함께 일 있죠. 또. 예. 성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 그런 게 있죠, 비슷한 것 있죠. 예. 이게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그냥 즐기고 싶지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어울리는 이 보상을 받는 만큼 내가 또 그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토크가 느낌이 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거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와 우리가 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조용조용합니까? 저희가 좀 칭찬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좀 잔잔한가 프로그램이. 예. 좀 조용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진지한 거? 아, 네, 집중, 좋아해가지고. 집중되는 좀더 부분. 이제 속안에 있는 진짜 좀 예. 소통 진짜 그야말로 소통. 나는 지금 진지한 분위기인데 슬리퍼 보고 깜짝 놀랐네. 본인이 산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는 거. 아, 좀 아니에요? 아, 여기 있는 거. 아, 나는 본인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또 취향 존중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 두 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페이커는? 또 우승해야죠. 아, 우승해야죠. 목표는 이제 우승이고. 아, 그럼요. 네, 당분간은 이제 좀 비어 있는 저를 좀 채우면서 다시 좀 일어나게 해야죠.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뜻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중국 총나라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기 전 임금에게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흔히 경기나 경쟁에 참가 의사를 밝힐 때 이것을 던지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딱 들으면은 바로 그거죠? 알죠. 아세요? 지금 약간 몇 개가 떠오르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3. 아 이거 뭐지? 알 것 같은데. 뭐. 들으면 아마 알 거예요. 1. 정답은요? 정갈? 정갈. 네, 정답은요? 출사표입니다. 아 출사표. 뭐야? 아 반응해보니. 가재는 개편. 뭐야? 뭐지? 야 이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가재 선물 세트네. 이걸 어딜 갖고 다녀? 이거.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색깔이 김치찌개를 흘려도 괜찮겠네요. 좀 이거 힙한데요, 좀? 약간 이건 힙하다. 괜찮다.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사우나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진 해외 유입 사례는 특별 진료소를 찾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적된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과거에는 수화, 손으로 하는 네. 대화라고 해서 수화라고 했었는데 한국 수어 언어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수어로? 수어로. 국어랑 동등한 언어로. 그래서 이제 수어로 바뀌었군요. 네. 그럼 그분들을 칭할 때는 이제 농인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헷갈리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청각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청력이 정말 안 좋으신데 수어를 제1로 언어로 쓰는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 그래요. 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수어를 쓰는 분들. 함께 브리핑에서 이제 그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정부 공공브리핑에서 하시는 분들은 6분. 그 일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2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7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아까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6명? 그러면 저는 그 6분이 저는 혹시나 따로 뭐 또 우리 저 엄마 작가, 언주 작가가 가슴을 치네요. 아니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이게 답답하다는 뜻이. 이것도 답답하다. 수어에 이렇게 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 저 최근에도 여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우리 그 통역사님을 지목을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직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해주심으로써 재난 브리핑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방역에 일조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려주신 거죠. 재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이제 알고 사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시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핑 시작 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통역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경우가 많고 저희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당황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용어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수어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화항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화항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네, 감염력이 없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렵구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 코로나 영문의 C고 이거는 돌기 모양. 아, 이게 C.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네요, 같이. 네, 새수어 모임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용어들은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새수어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단어들은 새로운 수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농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권장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화 통역사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는 한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시작된 이후로 배출된 사람이 1,824명. 꽤 많이 계시네.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 적죠. 전국에 청각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39만 정도인데 1,823명이 좀 많이 적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농민분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번호표 나눠주면 번호표를 부를 때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럼 한참 마냥 기다리다 가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또 좀 많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의상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말 그대로 칠판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가야 되고 손도 나와야 되고 몸짓도 잘 보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손이 잘 보이게. 이 손의 움직임과 이 손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이랑. 액세서리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반짝반짝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마스크도 일부러 못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제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행사장에 가서 가수분들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수화로 또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은 우리 뭐 만남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래퍼가 오셨대요. 근데 래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있다가 끊임없이 덧나다 수화하시는 분도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야 이거 아니 진짜로 저도 이거 검증된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 김신영 이게 브리핑 하시는 분들 사실 말이 너무 빠르면은 이게 사실 진짜 좀 힘들죠. 말이 느리면 사실 좀 괜찮은데 빠른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죠. 저희 통역사분의 한 분이 용기 있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말씀을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금 그걸 한번 또 어떤 분들이 또 찾으세요. 말이 빨랐다가 지금은 천천히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의 비교적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수어를 진짜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그냥 우연찮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동아리방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안착하게 됐거든요. 이 동아리 수어 동아리를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오. 수많은 동아리 중에 여기 이 수어 동아리가 좀 끌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아리방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신입생이니까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근데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들 마실 것 같아가지고 그땐 술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좀 따뜻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동아리를 찾다 보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어서오세요. 시루씨. 환영합니다. 하면은 뭐. 자 보여줘. 실제로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불을 가운데다 깔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와. 목소리가 아는 사람처럼 따뜻하다. 들어와. 그래서 목소리가 따뜻하다. 네. 들어와. 그 동아리의 목적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어 공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아리도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목표가 확실히 생기니까 내가 수어 노래 잘해야지, 잘해서 보여줘야지. 수어 노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수어가 전 세계 공통입니까? 궁금했어요. 언어라고 치면 영어,
일본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건 그냥 수어도. 한국 수어, 미국에 있는 건 미국 수어.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다르군요. 예. 사랑합니다는 다 알고 있는데 러브를 이렇게 해요. 가슴으로. 러브를. 네, 가슴으로. 아, 가슴으로. 한국은 머리를 쓰다듬는 형식으로. 네, 이런 차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가 이게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다 달라요. 아니 우리 나오신 김에 뭐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수화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예.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수어가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사를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다른 걸 만들지 않아도 정식 수어는 잘 계셨습니까라는 뜻이거든요. 잘 계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과 인사할 때는 공손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조금 친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표정,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요. 이건 눈을 마주치면서. 농인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네. 아니 통역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어가 혹시 있을까요? 좋다라는 표현. 좋다. 이게 좋다. 코가 이만해진 거예요. 좋아. 좋아서. 이게 다 의미가.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농인분들은 이게 시각 언어다 보니까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농인분들은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이거예요. 뭐죠? 이게 예전에 농인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머리가 좀 짧았을 때 여기 머리가 톡 튀어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너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변동호 얘기하는. 그럼 제 이름은 어떻게? 이거. 잘하시는데. 맞아요? 입이 튀어나온. 이러면 이제 우리 조셉은 뭐라고 해요?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예.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머리가 밤톨 같아. 그래가지고 밤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랑 위로. 이거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좀 여러분 만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저와 그리고 조셉이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중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대단히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얼굴 표정. 그래요? 네. 그럼 조셉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고 직접 통역사님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표정으로 상당히와 대단히를.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좀 있는데 경찰 옆에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엉터리 수어로 통역하는 이 영상이 As you recall, on October 9th,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On October 11th, 2 days later, 32-year-old Monica Hoffa was murdered. 8 days later, on October 19th. 어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이 수어 통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불렀다. 그러니까 모셔왔다. 이제 그러고서는 신경을 사실 잘 쓰지 않았던 거죠. 수어라는 것을 약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하면서 실시간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자막이 있는데 굳이 왜 수어를 또 하느냐. 자막이 있는데 수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 청인이라고 우린 표현하는데 청인분들께서 시선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달아주세요. 농인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농인분들은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이 나오면 수어 통역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수어가 너무 작아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파란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쳐다보면 5분 이상을 못 봐요.
화면이 배경이 파랗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근데 농인분들 그걸 한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재난 브리핑 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농인분들이 제 수어를 보고 네 수어를 보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이 오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 그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조셉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큐카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질문을 할 때 너무 이걸 본다.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기술이든 이식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기술을? 제가 최근에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계량하는 거. 뭐 소금 몇 그램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딱 몇 그램이 나오는. 딱딱딱.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야. 네네네. 그 좀 안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안 봐.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봐요. 예. 자 한번 계속해서 내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 적.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업 통역을 하면 그분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역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서 많이 듣는 말이 좋은 일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외국어 통역사한테 정말 좋은 일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네. 이 농인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될 말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근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 이제 벙어리라는 말이랑 귀멍어리라는 말들은 그냥 의식 중에 뭐 속담에도 사실 있고 의식 중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인을 바라볼 때 어떤 비하하는 혹은 뭐 낮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어떤 뭐 아나운서가 손흥민 선수 교체될 때 뭐 DVD 나간다. DVD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하는 그 네, 동양인들이 이제 몰래 DVD 불법 복제해서 파는 이런 그런 표현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요? 호주에서도 BTS 분들을 비하했던 표현, 뭐 남미에서 눈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실.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막에 달린 우연치 않게 벙어리 된 가슴, 뭐 그런 것들이 달리는 순간부터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네네. 유키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은요 수다스럽게 말하거나 과장된 몸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식료품을 땅 속에 보관하던 시절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걸쳐놓은 나뭇가지를 이것이라 불렀는데요. 여기서 유래된 말로 오늘날 이것 떠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뭇가지를 늘어놓듯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스레?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너스레. 정답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뭡니까 수어로? 축하. 이거 좋다. 축하.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고를 보시면은 다들 별로 손을 신경을 잘 안 쓰시잖아요. 네. 뭐 음식이나 제품 이런 거 촬영할 때 제 손이 들어감으로써 더 돋보일 수 있는 이 톱스타들의 손을 또 연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 손을 좀 연기를 하셨어요? 여자 연예인분들 손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 예, 뭐 이게 고소영 씨도 해보셨고, 네네. 예, 송혜교 씨, 뭐 아이유, 전지현 씨까지. 아니, 그러니까 TV 보고 있으면 선영 씨가 본인 스스로도 내 손 진짜 많이 나온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극장에서 네. 영화 보려고 이제 앉아있으면 광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한 4-5편씩 연속으로 막 어떤 브랜드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삼성. 휴대폰도 있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노트 시리즈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 아, 그 노트 시리즈에 필기하잖아요. 그분이에요? 네네. 야. 글씨까지 잘 쓰시는 손모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거 하려고 또 배우셨어요? 네네. 저희 그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유키스 온 더 블록. 예. 수요일 밤 9시. 안 될 것 같아요. 글씨 그 느낌이 있으시다. 있으시다. 이게 벌써 근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떨렸어요. 느낌이 있어요. 이 초반에는 타심을 갖고 이렇게 촬영한 광고도 좀 있다고요. 유아인 씨 이제 네. 얼굴 이렇게 제 손이 면도기가 돼서 제가 유아인 씨 엄청 팬이어가지고 유아인 씨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네. 와, 그럼 이 손도 흔히 얘기하는 보험 같은 걸 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짜증나셨어요? 예. 그거 왜 물어봤어? 자기야, 보험 권유할 것도 아닌데 왜 물어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네네. 금손이다. 잡았다. 왜냐면 모기가 모기 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증빙 자료도 막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손을 안 다치고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알아는 봤는데 네네.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네네네. 예. 이런 것도 안 하시겠는 게 저희 막 딱딱 손에도 대고 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뭐 꾹꾹 이게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하거든요. 이거. 뭔가 시원하다.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네네. 김성환 선생님 저기 또 들려서 우리 딱 빡빡빡빡빡빡. 그 타고난 손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손가락이 좀 기신가요? 엄마가 손이 이쁘세요. 그 농담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이제 면허 따고서는 이제 빨간 매니큐어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끼어들기 할 때 손을 딱 창밖에 내밀면은 뭐 이렇게 손만 내밀면 차들이 쫙 갈라졌다고. 그냥 그 정도로 손이 이쁘셨다. 아, 그 정도로. 네. 언니도 손이 좀 이쁘세요? 아니 언니는 손이 안 예뻐요. 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손을 물어뜯거든요. 아. 네, 물어뜯고 이제 이거. 언니는 이거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걸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둘 다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국내에는 손모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3-4분?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멀리 못 가는 게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그래서 그냥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봐. 그래서 돌아오는 아예 해외로 여행을 가도 가까운 데로만 가고 돌아오는 비행기 자체를 안 끊고 가요. 언제든지 돌아오려고. 바로 끊어서 오려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는 11년 차.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에이전시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중국집에 전화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고. 근데 왜 전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럼 전화해서 전화로 주문, 화상 통화로 주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반점입니다 하면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런 성격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때 아빠 회사가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보탬이 될까 하고. 네. 그래서 진짜 용기를 갖고 이제 미팅을 갔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운이 좋게. 그런데 이제 저는 손만 이쁘면 손모델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생각엔 그런데. 아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앵글, 뭐 각도 이런 것도 되게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너무 떨고 또 어렵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뭐 커피잔 같은 거 드는데 좀 이렇게 막 손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좀 그죠? 나도 모르게 잔떨림이 있다니까요. 네. 손연기를 이제 좀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좀 가장 까다롭고 힘든 연기는 뭐가 좀 가장 힘드신가요? 부감에서 하는 촬영 있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위에 있고 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손만 해야 나와야 될 때도 되거나. 있고, 네. 네.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옆에서 이 자세로 막 12시간씩 이렇게 계속 연기를 와. 해야 돼요. 뭐 24시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와, 그럼 와 24시간은 진짜 손.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손목뼈랑 여기 있는 척골이랑 충돌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평소에도 많이 쓰면 안 돼서, 그러니까 제 손 진짜 일할 때만 쓰는 거. 다른 것보다 평소에도 손 관리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 저희 집 가보시면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아 이게 수시로 발라야 돼서 약간 얼굴도 세수하고 나서 좀 나중에 바르면 땡기고 막 맞아,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손도 이제 씻자마자 약간 좀 촉촉한 상태에서 그 사실 손을 이렇게 손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진짜 네. 본인 손인데도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칠 때가 많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하고 있는 습관이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왜냐면 광고 촬영에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그때까지 10년 동안 상처가 나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손가락에 상처가 난 적이 없다고요? 아니 하다부터 이게 손톱 거스름 뛰다가도 이렇게 뭐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네일샵도 따로 못 가는 게 네.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네. 손 관리도 직접 다 하고. 아, 그럼 그런 것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뭐 이게 촬영하려면 모델분들 의상도 막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몸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나 뭐 이런 기구 운동이나 이런 건 전혀 못. 왜냐면 이게 손에 이런 게 좀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핏줄도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런닝머신 걷는 거 정도. 아 그러면 이게 식 조절도 계속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모델분의 핏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해야 되니까. 운전할 때 뭐 장갑 끼고 하고. 아 장갑을 끼시는구나. 네네. 아 맞아요. 이게 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기거든요 좀.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치킨도 집에서 손으로 잘 안 드시고요? 아 그럼 치킨을 손으로 먹지 뭘로 먹어? 장갑 끼고 먹어요. 장갑 이게 원래 치킨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먹는 맛이 있는데 약간 장갑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스트레스 꽤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사우나 뭐 이런 데 못 가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손이 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혈관의 또 수축이 네네. 아무래도 야, 피부가. 이게 피부에 얼마 전에 밤새도록 그 성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끝나서 찍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8년 만인가 어떤 목욕탕을 갔는데 손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탕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막 누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 뭐. 잘못된 줄 알고. 아 왜냐면 이게 자세가 왜냐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손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는 진짜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저는 발등에다가 링거 맞아요. 발 되게 아픈데 맞으셔도 되겠냐고. 발등에다가.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만약 손 걱정 없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해보신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연애할 때는 동전 넣고 하는 야구 아세요? 알죠. 제가 그걸 꽤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하다가 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손이. 네네.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점점 이별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참 그래. 저는 근데 손모델 분들이 어느 정도 손에 관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거나 이러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듣고 보니까 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아니 것 약간 같아요. 그럴 진짜.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날로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유퀴즈 할 때 보면 제가 막 모르고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저 돈 쉽게 벌어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에요. 멍 때리고 이게 다 계산된 네. 겁니다. 아니 근데 워낙에 평소에도 손 관리 이런 거 하시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집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요리도 보면 이제 칼질하다가 하시면 되니까. 네. 다 하시는구나. 요리, 청소, 빨래. 근데 저는 결혼 초반에 제가 요리를 해도 밥 차리는데 한 2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신랑은
진짜 밥하고 청소 빨래 다 한꺼번에 다 한 금방 하나. 다 끝내고. 별거를 안 시키려고 하고 제가 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또 이렇게 든든한 또 지원군이 계시네요. 또. 예.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짜증나네 하다가도 아니 뭐 오늘은 좀 해. 좀. 아 선영아 너도 좀 해라. 너도 모델인 건 알지만 내일 촬영 없잖아. 있습니까, 이런님? 아니, 본인이 원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지금 못 하는 거니까. 사랑꾼이시네. 야 이거 뭐 또. 자 일단 저희가 퀴즈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려요. 100만 원 단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 신랑 주고 싶어요. 아 왜요? 좀 뭔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잘 없어요. 다 저만 위해서 좀 쓰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손으로 한번 유퀴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영 씨가? 유키스? 움직임이 크시네. 이렇게 가시네. 파이팅! 제주도 오름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은요. 과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것 잎의 모양은 아기가 주먹진 손처럼 말려 있어 아기 손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사리. 고사리? 많이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고사리 정답입니다. 야, 이거 고사리 손. 나 몰랐어요. 아, 고사리 손. 이게 이제 그 명장 배지죠? 네. 아, 여기 써있네요. 명장 이렇게. 네. 일을 하신 지는 19살에 시작을 하셨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때. 그럼 지금 65년이 되셨습니까? 예, 65년 차. 65년. 친척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풍금이 있는 거예요. 예. 64년 전에 풍금 소리에 홀려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헤매고 있는. 아니 근데 보통 그 이제 풍금 소리에 그렇게 홀리시게 되면은 실제로 뭐 이제 뭐 연주를 또 하시면서 연주자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는데 이 조율사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때는 이런 흔히 있는 교습소도 없었고 할아버지는 유교 사상이 깊으신 분이라서 큰 맞손자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은 양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풍금 배우는 것도 몰래. 아니 근데 이게 독학으로 이 조율을 배우셨습니까? 예. 그 이제 풍금을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이걸 눌렀을 때는 참 듣기가 좋게 들리는데 그 다음 걸 누르니까 뭐가 와글와글하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건데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문헌이 있을까 하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책방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조율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통 조율이라는 그 두 글자로 조율사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좀 세분을 하면은 도레미파 음정을 맞추는 조율. 건반을 눌렀을 때 거기 연결된 기계들이 움직여서 해머가 줄을 때리게 하는 조정. 그다음에 그런 음색을 맞추는 거를 이제 정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싱. 소리만 들으시면 어디 피아노인지도 아시겠어요, 영자님? 대충 알죠. 알아요. 이제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타일인가 그는 어떤 느낌이에요? 민첩하고 연주자의 손가락에 잘 반응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충분히 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넓고 피아노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피아노를 연주했던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 생긴 대로 연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로 알 수 있습니까? 모차르트처럼 예쁜 곡을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깡깡거리고 거칠게 연주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칼칼하고 급한 사람. 이제 연주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터무니없는 말을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정이 안 맞는데요, 음정이. 어떻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자리라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할 때 끝까지 우겨요. 아니래요. 맞는 대로 해주는데도 또. 그래서 저 예술의 전당 제 방에는 좋은 말씀 쓰여져 있는 이거 저기 그걸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또 보시면서 좀 가라앉히시나요? 닭봉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얘기 감당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실례됩니다만 이게 좀 조율하는데도 비용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래야 저도 밥 먹고 살죠. 가격을 여쭤보는 건 좀 너무 실례인가요? 아니면 조금 실례죠. 아니면 저도 이제 누구 이제 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그럴 거면 우리도 명장님께 우리 회당 출연료를 밝혀야 돼요. 네네네. 아니 그 좀 그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조율하는데 한 피아노 하나당 뭐 얼마나 걸리시는 겁니까? 최저 1시간 반에서 20시간 내지 30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20시간이요? 네. 공연장 피아노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준에 맞게 조율을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피아노 줄이 콘서트 그랜드는 230줄이에요. 요거는 한 220줄 정도 되고 힘들어요. 이제 예를 들기가 그 사격 선수하고 양궁 선수. 양궁 선수가 이 손가락을 놓는 순간은 숨을 안 쉬거든요. 숨을 쉬면은 이렇게 되니까 나는 230번을 사격하는 순간같이 숨을 멈추는 거예요. 아니 그 저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분들의 조율도 좀 많이 해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많죠. 조지 윈스턴은 저 재즈인데 저하고 일화가 있어요. 뭐예요? 한국에 그 사람이 처음 올 때 조율사 앞으로 뭔 팩스 용지가 넉 장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건반 번호를 쭉 써놓고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조율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골치가 아파요. 읽다가 덮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뿐이다. 그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더니 누가 조율사냐고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원더풀 피아노. 명장님 또 이렇게 또 이제 연주자는 연주하고 저 혼자만 조명받고 박수 받고 그러잖아요. 그 연주를 위해서 조율사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땀방울을 흘렸는데 그럴 때 아니 그거를 자꾸 바라면 슬퍼서 못해요. 안 바래요. 나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맨이니까 내가 만든 피아노가 열심히 음악을 잘 연주해주면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지메르만 이 얘기. 그렇게 사람이 까다로워요. 오죽하면 자기 피아노를 들고 올까? 그 무거운 거를
이제 워낙에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라니까 이제 빨리 아무 일 없이 끝나기만 기대하면서 마지막 곡 치고 박수소리가 길게 나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누가 뛰어와서 이 선생님 빨리 오세요. 연주자가 찾아요. 그래. 내가 뭘 잘못해놔서 이 사람이 불편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갔더니 밖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린다고. 갔더니 손을 내밀어요. 악수하더라고요. 땡큐 베리 마치. 그러고는 이제 무대 안으로 들어가서 박수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 멘트를 한 거예요. 피아노 튜너 미스터리한테 감사한다고 내 피아노 최상으로 만들어줬다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한테도 이런 일이 막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거 살만하다. 조성진 씨도 조율을. 오, 예. 꼬마 때부터 알아요. 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 거기 다녔었어요. 조성진 씨가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은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그날 공연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석에서 이제 연습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연습 끝나고 저음 쪽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찾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더 카랑하게? 베이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연주가 망치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아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피아노 조율사의 역할이고 힘인데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 약간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또 하시는 대로 또 만들어 주셨군요. 네. 이게 그 공구백입니까, 조사님? 네. 아까 들고 오신데 이거 어떻게 들고 오셨지 할 정도로 무게가 엄청나요 이거.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 정도 무게가 와. 아니 뭐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다 쓰시는 거죠, 조율사님? 다 쓰죠. 아니 여기 오신 김에 저 피아노 좀 네네네. 저희가 좀 놨는데 혹시 좀 이렇게 조율하는 그 모습을 좀 해야죠. 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네네 좀 들어볼게요.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야, 이거 이상했어요. 네. 이거는 잡혀지네요. 얘기 난 김에 우리 저 스태프분들 우리 솔림 씨가 그렇죠. 예전에 저 피아노를 그 뭐 전공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오디오 팀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짝 한번 아니 우리 솔림 씨가 그저 피아노를 그렇죠. 이게 왜냐면 피아노도 이게 손이 좀 이렇게 굳거든요. 가볍게 살짝만. 좀 조금만 예. 이거 되게 발세 뭐 어려운데 발세, 이거 발세. 발세? 이 발세가 뭐야? 발세. 쇼팽이에요, 쇼팽. 그럼 발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세 맞나요 이거?
이야, 우리 설림 씨가 피아노 진짜 잘 치네. 방금 치시기 발세? 왈츠. 아 왈스. 아. 이걸 왜 발세를 그러지? 근데 VA에 발세예요. 왈스예요. 아니 그저 사실 피아노 조율 일만 65년. 그러니까 반세기 넘게 하셨습니다. 65년쯤 하셨으면 이제 좀 일이 좀 익숙해지기를 뭐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그냥 눈 감고도 해요. 그러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 감고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작년에보다 금년이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은 끝이 없다.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학문은 끝이 없다. 명장님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제목은 어떻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아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 영화 제목. 야 영화 기가 막힌데요.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 아니 80이 되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조촐하게 팔순잔치를 했거든요.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80살을 먹었어 그래? 막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우나에서 한 어르신께서 여든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80인데 아직도 마음은 난 그냥 20대하고 거의 비슷한데. 맞아요. 그렇죠. 왜 생각은 항상 내가 80이라도 좀 답게 보이지 않고 더 젊어 보일 거야. 그리고는 거울을 보면 실망을 해버려요. 80은 80이네.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야. 나는 그래도 젊게 살 거야. 그리고 거울을 보면 80은 80이네. 아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피아노 조율사는 어떤 일인 것 같으십니까? 타협이죠. 조율 일 자체가 타협. 그러니까 이게 도음을 하나를 결정을 하려면 위쪽 사도한테도 물어보고 또 오도한테도 물어보고 옥타브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 서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화음이 안 맞아요. 이 뭔가 내가 이곳에 서도 되는가,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를 그 위에 있는 화음에게 물어보고 그게 바로 조율이고 우리에게 지금 참 필요한 단어가 지금 명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조율이라는 단어 이거 좀 굉장히 좀 와닿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퀴즈 맞힐 의향이 이제 여쭤볼게요. 유퀴즈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이 인물은 낭만파 대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쇼팽. 자, 폴란드에서는 이 인물을 기리기 위해 답을 얘기하죠. 바로 답을 얘기하죠. 바로 그냥 갈까요? 쇼팽. 정답은 쇼팽 정답입니다. 좀 놀라셨죠? 놀라셨어.